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은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400의 방어선이 잠시 무너져 내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400이 깨지자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주가가 399를 찍자 이 투매를 고민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좀 놀랍게도 비슷한 시각에 팔쉬에서 X의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이 누군가 X라는 티커를 확보했다라는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게 정말 우연일지 궁금하고요. 현재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 예상되고 있고 또 테슬라의 합병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인이 없었던 X라는 티커가 갑자기 주인이 생기게 된 것,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모델 Y의 새로운 트림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행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번 확장은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차는 이 쉐보레의 타호나 포드 익스페디션 같은 대형 풀사이즈 SUV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가장 큰 차량이었던 모델 X가 이번 어닝 발표에서 단종이 된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었고, 이 소비자들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이 대형 SUV가 나오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테슬라는 대형 신차 대신 기존의 모델 Y의 트림을 쪼개는 이 라인업 늘리기에 더 집중하고 있고, 이 모델 Y의 기본형 올휠 드라이브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킨 것이 아닌 오히려 생산 효율성과 로보택시를 위한 이 테슬라의 우선순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면서 진입 장벽을 낮출 수는 있지만 차량의 본질적인 한계인 공간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기본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여러 가지 모델을 팔고 있긴 하지만 이 적재 공간이나 좌석 배치는 현재 동일한 상황이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고 싶다면 현재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동일한 디자인의 배지와 성능의 수치만 살짝 바꾼 모델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의 라인업이 상당히 단조롭고 지루하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휠 베이스를 늘린 이 모델 Y L 버전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 모델은 중국에서만 가능한 상황이지 미국에서는 도입될 예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전기차 경쟁사들이 거대한 공간을 앞세운 대형 전기 SUV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언제까지 모델 Y 한 차로만 이 시장을 지킬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는 정말로 이 차량의 판매보다는 사이버캡을 이용한 서비스업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사고는 이 사고 직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담겨 있는데요. 유가족 측이 제시한 소송의 쟁점은 테슬라의 독특한 디자인인 전자식 도어 핸들과 잠금의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고 직후 전력이 차단되자 외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었고 내부에서도 비상 수동 개폐 장치를 어려운 구조 때문에 구조대원과 운전자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테슬라의 하드웨어적 설계 결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의 라스 모라비 부사장은 현재 미국의 상원에 출석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보다 8배 안전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테슬라에게는 안전 문제로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왜 그렇게 크게 하락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오늘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지며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00이 깨지고 399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406으로 마감했고 장외에서도 조금 상승하면서 $400 고지를 지키고 있는데요. 자, 무엇이 테슬라를 $400 아래로 밀어냈고 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외부 요인은 나스닥의 1.5%의 급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매그니피센트 세븐 등 이 성장주에서 현재 자금을 빼서 소형주나 가치주 등으로 이동을 하는 로테이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엔트로픽 같은 AI 스타트업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협하는 자동화 도구를 출시하면서 현재 시장에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3.8%, 3.4%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장 초반 테슬라 주가를 거세게 압박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중국 시장의 수요 둔화라는 공포였었는데요. 오늘 공개되었던 CPCA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뜯어보게 된다면 시장의 비관론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한 달간 기가상하이에서 생산되어 인도된 차량은 69,129대인데요. 작년 1월 63,238대와 비교했을 때 9.3%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자, 중국 전체 신에너지차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 성장한 것에 생각한다면 테슬라의 성장세는 현재 시장의 평균을 압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전월 12월 대비 판매량은 28.9% 줄어들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28.9%의 하락이라는 이런 숫자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연말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밀어내기 이후 1월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 업계의 전형적인 현상이고, 자, 중국 전체 시장의 전월 대비 하락폭이 무려 42%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의 하락폭은 오히려 시장보다는 좀 완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국 내 최대 경쟁사인 BYD는 1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1%가 폭락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무려 50%나 급감했습니다. 자, 시장 1위인 업체마저 반토막이 나고 있는 시장의 환경 속에서 어쩌면 테슬라는 전년보다 더 많은 차를 팔면서 이 좋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의 해석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워싱턴 DC로 이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요. 오늘 상원 상무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석에 앉아있는 인물은 테슬라의 차량공학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인데요. 근데 이 자리에는 테슬라만 온 것이 아니라 이 구글의 웨이모도 같이 나왔다고 하고, 오늘만큼은 미 의회를 향해서 한 목소리로 요구를 쏟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의 자율주행은 현재 주마다 법이 다른 상황인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인 자율주행이 텍사스에선 불법이 될 수 있고, 이 주별 법규가 현재 혁신을 억제하고 있다며 미국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연방 표준 자율주행 법안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스 모라비는 테슬라의 압도적인 데이터를 이유로 들고 있고, 인간 운전자가 평균 70만 마일마다 사고를 내고 있을 때 테슬라의 FSD는 510만 마일마다 한 건의 사고를 낸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고요. 이 사고의 94%가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이 니자의 통계가 이 사실을 훨씬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스 모라비는 미 의원들에게 이 테슬라의 수익을 위한 이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주권이 달려있는 이 국가 대항전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고, 현재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이미 공격적으로 자율주행의 표준을 만들고 있고, 이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규제에 묶여서 이 길을 열지 못하게 된다면 21세기 교통시장의 지배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중국이 자율주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혁신과 표준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화답했고, 테슬라의 요구가 곧 미국의 이익이 되는 순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테슬라에서는 갑자기 의회를 몰아붙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답은 4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다시피 4월은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달이고, 이 차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는데 현재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면 이 차량들은 나와봐야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산을 약 2달 정도 앞둔 시점에 테슬라는 현재 청문회에 나아가서 규제를 해소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500대에 불과한 자율주행차의 면제 한도를 9만 대까지 늘려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좀 재미있었던 것은 테슬라가 400이 깨지고 399를 찍고 이 15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비슷한 시간에 나왔던 메시지인데요. 놀랍게도 X라는 티커가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누군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정말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X홀딩스의 탄생의 신호일지 궁금한데,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티커 X의 움직임인데요. 이 테슬라는 TSLA라는 이 티커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들마다 이 주식에서 거래될 수 있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게도 이 X라는 티커는 긴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자, 티커 X는 미국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US 스틸이 124년 동안 사용해온 심볼이라고 하는데 최근 일본의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인수하게 되면서 1901년부터 이어져 온 상징적인 티커가 시장에 처음으로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과거부터 자신의 모든 기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 법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X의 폴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일론 머스크의 모든 회사를 통합하는 회사의 이름을 X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답하며 이 X라는 티커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X라는 티커가 누가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소유가 끝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테슬라에게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로스 거버는 이 X라는 티커의 주인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X라는 거대 지주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테슬라의 주식이 400을 깨지면서 아래로 내려갔던 것은 지난달에 비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둔화되었다라는 소식에 이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명 인도량의 수치와 마진의 압박 같은 소식들은 투자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고요. 이 테슬라는 현재 연방 자율주행의 승인이라는 가장 병목 현상으로 불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테슬라가 중국의 위험론을 명분 삼아 미 의회를 압박해 자율주행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제는 주마다 다른 법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미국 어디서든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과연 미국의 연방 자율주행 법안은 만들어지게 될까요? 아직 누가 주인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X라는 티커가 앞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스페이스X와 XAI 그리고 테슬라까지 통합되는 이 모든 기업의 티커가 X가 되는 것은 아닐까,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